암 진단 이후에 그 진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완치될 수도 있고 또 암과 더불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암이 진단이 되지 않으면 암 환자가 아니죠. 근데 제가 오늘 중에 두 분에게 이제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분은 현대의학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어요. 우리 제1회에서 간 이상으로 위에 출혈도 있어서 지혈 치료도 했고 위에 종양도 발견돼서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단해 보니까 간하고 쓸개에 이미 암이 퍼져 있는 상태이고 병은 깊이는 이제 한 단계이지만 6개월, 1년은 치료해야 사람이 치유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분도 비슷한 상태에 있는데 어찌든 그 암 진단 후에 진료 방향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암을 진단한다는 부분을 이제 감히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현대의학 암 진단을 받고 오면 그 진단에 의거해서 암을 진단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아직 그 현대의학 진단이 안 되는데 진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점은 사례를 들어서 책으로도 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암을 먼저 진단해가지고 치유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현대의학적 진단도 이루어졌는데, 제가 진단했을 때는 간암이 있는데, 그 전에 전대에서,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는 내가 진단 후에 감기가 먼저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간암 진단받고, 간암을 수술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치유가 됐어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자가 치유가 이루어졌는데 국소암이기 때문에 이제 치유가 된 거죠. 이분이 2009년에 오셨는데 2011년에 간암 수술하게 되고 2013년에 왔을 때 암이 치유된 상태였고 2014년에 왔을 때도 치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뭐 1년의 과정에서 이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조기 진단해서 큰 혜택을 받죠.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암은 진단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중성 진단, 양성이 악성화됩니다. 양성이 악성화돼요. 갑상선의 양성이, 유방의 양성이, 자궁의 양성이, 유의 양성 종양이 암화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지금의 현대의학이 다 이해를 하지만 15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2000년만 하더라도 양성은 양성, 염증은 염증으로만 현대의학에서는 말씀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염증이 암화되는 걸 다 거의 인정합니다. 유염이, 만성 유염이 암이 됩니다. 조직세포의 병변 과정에서 암화되는 것을 과학에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초기 진단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을 감지하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제가 강주란 시골에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악성이 양성화돼요. 제가 조기 진단해서 갑상선 암으로 확진된 사람이 결국 전변 과정에서 양성화됐어요. 양성화 진단을 양방에서 받았던 것도 말씀드립니다. 중성 상태도 진단했고, 미별한 암, 양방 진단 이전에 암 진단을 해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암 강좌의 목적은 왜 이러느냐. 암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여러분이 암을 5년, 10년 알아도 암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암을 케어해도 또 책을 많이 봐도 암을 잘 알 수 없다. 여기 김의신 박사라고 세계적인 명의가 계시죠. 한국에 와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가장 큰 병원, 암센터의 가장 유명한 병원인 MD, MDS 병원의 종신교수로 계시다가 70세가 넘으셔서 국내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쓴 책에 보면 또 그분의 강의 중에도 늘 말씀하지만 인류는 여기 보면 나오지만 여전히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치료법이 없어요. 이분이 강의 중에 하는 말이 암은 불치병이다. 나을 수 없는 병이다. 그럼 어떻게 나느냐? 나을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이제 의학적 처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의료 상황은 전혀 상반된 아주 어떤 보면 사실
이분이 그러한 그 경험과 쉽게 고난보다는 이렇게 그런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현대 의사들이 가만히 놔두지 안 그랬으면 이분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아, 현대의학 진단이 정확하고 현대의학 치료가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경험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좋은 경험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보기 때문에 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장의를 마련했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의학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원래 암이라는 용어는 이제 한의학 용어입니다. 물론 한의학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한의학 진단과 치료에 가치가 있다. 제 강의의 한 일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가능하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이 그 치료 후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냐. 첫 번째가 가능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암은 수술이 가장 탁월한 치료법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례에 나오겠지만 간암이 이게 조직세포가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손을 못 대죠. 그때는 이제 항암 방사선 핵전술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게 답이냐? 이것도 이제 환자의 상태가 다르죠.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수술하고 나서는 이 재발 방지 치료가 꼭 필요하죠. 재발을 방지하는 게 암 치료의 어떤 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암 치료의 가장 큰 핵심은 수술 후의 재발 방지다. 왜냐하면 그 암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이 말기 불치 상태가 되거나 재발돼서 불치 상태 이전에는 암을 가지고 절대 죽지 않죠. 예? 암 가지고 15년 이렇게 사신 분도 있는데, 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제 말기 상태 되거나 재발돼서 악화돼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암 하면 이제 수술을 이야기하는데, 그 수술을 하는 이야기는 가장 효과적인 이제 방법이죠. 암 자체를 제거하니까. 그런데 일정 이상의 종양은 제거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다른 부위에 암이 있을 경우 재발돼서 악화돼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 암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이게 그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암 정보를 구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이제 치료의 방향에 두 가지 치료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치료하고 완화 치료. 적극적 치료라는 것은 암을 완치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완화 치료라는 것은 생명 연장의 치료죠. 암 큰 걸 줄여서 생명 연장하겠다. 제가 치료하는 최근 환자 중에 말기에 접했는데도 막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로 낫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완화시켜서 생명을 좀 연장시키고 있다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암에 무지한 분들은 그게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이것도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수술을 했는데 왜 아프냐,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고, 통증은, 암이 악화될 때, 말기가 될 때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거의 통증이 없어요. 암은 그래서, 그 조기 진단이 어려움이 있죠. 이 생명이 위험해질수록, 결국은 이제 완화치료 위주로 가죠.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항암 치료가 적극적으로 치료가 되지 못하고 완화치료, 연장치료가 된다. 이 수술요법시 주의사항은, 첫 번째 암은 이제 고형암인데, 절제술을 위해 이제 50% 정도에서 70%가 재발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신 수술했는데, 미처 발견을 못한 부위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췌장암 환자가 왔었는데, 예를 들면 그분이 이제 사망 전에 오셨는데
췌장암 진단하고 한 달 만에 간암을 진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이제 한 달 만에 암이 생기겠습니까? 적어도 5년 이상의 암의 과정에서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런 암이 진단이 안 돼서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위험해져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 그래서 그 수술요법 시의 이제 주의사항은 잠재암이 남아있는 경우는 재발 방지 치료해야 되고, 이제 심각한 상태일 때 수술을 잘못할 경우는 악화돼서 사망을 하게 된다. 이 한국 사람들이 수술하면 암이 완치되는 걸로 착각들 하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김의신 박사 책에 나온 이야기로, 이 암이 이제 발견되려면 1cm 이상이 필요한데 1cm가 되려면 1조 이상의 암세포가 돼야 발견이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거나 혈액 중에 있는 암세포가 다 돌고 있는데, 이제 그 세포가 예를 들면 폐암이 있는데 폐암을 제거하면 그 세포가 또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혈액 중에 돌고 있는, 임파 속에 돌고 있는 암들이 다른 부위에 찾아가서 다른 부위에 가장 약한 취약한데 이제 암의 털을 잡아서 암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하고는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암은 그렇게만 발생되지 않아요. 저는 암을 진단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암은 온발비 기시부가 있고 쉽게 우리가 병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다. 여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많이 되는 것은 유방암, 대장암, 육종암입니다. 이런 암들은 재미있는 게 여기에 그 헬스 내과학이라고 그 양방의학 책에서는 이제 바이블인데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은 이래요. 내가 이제 유방암이 있는데 이 암이 다른 부위의 암을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희생양으로 내가 지금 참아내고 있는 다른 부위의 암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걸 건들면 다른 부위 억제하는 그 성능이 소실되어 버려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다른 부위 암이 확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나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 암이 있음으로써 다른 부위의 그 병을 키우지 않고 여기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건들게 되면 다른 부위의 암이 확산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해리슨 내과 이야기예요.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원발 부위 종양을 건들게 되면 오히려 다른 부위에 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100% 찬성하진 않아요,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절제술, 암 수술 후에는 재발이 높고, 재발되면 난치 상태가 되는데, 재발률은 이제 50%에 70% 되고, 재발되면 이제 완치는 거의 힘들고, 드물고, 이로 사망하거나 예후가 안 좋죠. 그래서 재발암의 예후가 굉장히 말기 상태와 거의 근접하게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이성 재발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 혈맥을 타고 암세포가 돌기 때문에 어디든지 전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은 수술만으로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이 수술의 긍정성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장암 3기로 오셨어요. 이분은 암이 없어요. 암세포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진단했을 때 암 전체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치료를 중지하고 페트 검사를 해서 암이 없는 상태로 확진받았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있죠. 갑상선 암 수술하고 왔는데 최근에도 하나 났는데 주변 조직에 암세포가 없어요. 전이된 바가 없어.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전이된 경우도 있는데 이제 또 최근에 왔는데 자궁 경부암 수술하고 왔는데 주변 조직에 암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끝난 거죠. 물론 그 전에 암이 있는지는 없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진단 안 했기 때문에. 어찌든 수술하고 왔을 때는 암이 없었다. 그리고 유암 밀기 이 환자도 최근 사례예요. 수술하고 주변에 암세포가 전혀 없는, 물론 현대의학에서도 그 후로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수술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잔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암세포가. 이분 이제 지금 생사의 기록이 서 있는데 아직은 뭐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에 유암 3기 수술하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췌장에서 기시해서 복부에 전이 된 상태. 복막내 전이는 최근에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달 후에 페트 검사를 통해서 수술 후에 페트 검사를 통해서 췌장암을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진단 받으러 갈 때 제가 고지를 했고 그 신뢰로 좀 치료를 했죠. 그리고 자궁경부암 이분이 수술 전에 왔는데 암 진단 받기 전에 왔는데 작년 뭐 사례에 포함되지만 뇌 양성 종양 수술했는데 암이 복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했고 양방에서는 자궁경부암 진단 받고 왔는데 아직도 암이 잔존해요. 그래서 치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데 폐암, 이 폐암 환자들이 신장에서 기시해서 폐를 타고 뇌로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최근 환자도 그랬는데 이분이 그 폐암 2기 진단받고 뇌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하고 또 간만화폐 시술하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그 재발돼가지고 수술 부위 간만화폐 수입을 수술하고 뭐 간만화폐 쏘이고 이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이미 생명 위험해서 수술할 경우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폐암 2기 수술을 하고 왔을 때 척추에서 전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근데 그 기시가 신장 부위다. 이 현대의학 진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앞서 여러분에게는 그냥 남들 이야기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유암 수술했는데 하고 나니까 간암이 있어요. 하고 나니까 췌장암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의 생명에서 바로 직후에 이런. 근데 그 진단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러지. 이제 그 한계 속에 오류가 나오는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늘 강의 중에 말을 합니다. 암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시경이나 CT, MRA, 혈액 검사상 모든 암을 나타낼 수는 없다.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 이제 해리슨 내과에 보면 조직 검사상 확진이 됐을 때 온발비를 못 찾는 경우가 있다. 기십을 못 찾아. 그래서 재발이 되죠. 그래서 재발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생명에 이제 위험을 가하죠. 이제 수술의 후에 이제 문제점. 첫 번째는 아까 앞서 들었지 수술로 끝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잔존암이 있어서 치유해야 할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수술로고 이제 위험한 상태. 이 첫 번째 환자를 보면 이 환자는 이제 몇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최근 제가 병원 오픈하고 일어난 현일인데 이분이 국소암, 간암 1.8cm를 진단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암으로 확진하지 않았어요. 1.2cm인가 되니까 뭐 암이라 볼 수도 없고 작다. 1.2cm면 여러분 아주 작습니다. 근데 갑자기 커졌어요.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 암으로 걸고 수술을 앞두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당신 같은 경우를 케이스를 들면서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해도 뭐 생명 연장 치료지 치유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연장 치유다. 그래서 칼을 대면 안 된다. 칼을 대게 되면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당신 몸 상태를 봤을 때 6개월을 못 견디고 우리 병원 오실 건데 그때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운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병원에 명예를 걸고 제 이름을 걸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험이 일어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 한 번 왔어요.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두 번째 환자는 뭐 케이스인데 뭐 췌장암 수술하고 보니까 간암. 그래서 이제 사망 직전에 오신 분도 있고 또 다한도암 상태에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런 케이스는 간혹 있죠. 병원에 들어갈 때는 썽썽이 걸어 들어갔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실제 우리 병원 왔을 때는 119 타고 휠체어 타고 일어서지 못하고 사망 한 2개월 이내에 시한부 인생으로 오는 경우를 봅니다. 굉장히 가족들은
한두 달 사이 이런 정황을 충격을 받죠. 전혀 뭐 이렇게 준비되지 않아서 그냥 진단받고 바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우리 병원에 이 케이스도 두 케이스가 있는데 최근에 유암 2기인지 알고 개복해보니까 말기. 뭐 이런 케이스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문제점보다는 그 상태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 수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 우리 한의학 의서에도 나옵니다. 예? 이 외과정이라는 책에 보면, 예? 창양, 종양, 이런 용종,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이 창을 계를 함부로 하게 되면, 그럼으로써 생명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 한 분이 이제 제가 조기 진단했어요. 그래서 조기란 말은 양방 진단 이전에 진단한 거죠. 이분이 폐암 있는데 경추 디스크 엑스레이 MRI 찍을 때도 폐암 진단 못했어요. 결국 병원 가서 이제 폐암 진단 받고 우리 병원 왔을 때 절대 수술을 하지 말라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도 2번이나 했는데 바로 한 달 사이에 지금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등에 통증으로 호소하셔요. 통증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하고 항상 새벽에 깨는 그런 상태를 가지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척추로 전이 되는 상태에서 건드려 가지고 암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가져요. 여러분이 그 통증을 그냥 우습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등의 통증을 한 달 이상 아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상포진도 일주일이면 잠잠해집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도 가지만은 치료하게 되면 3차 신경통 잡아도 마찬가지고 디스크 통증이 수면 장애를 이렇게 갖는 경우는 일주일 정도나 하지 일반 의학적 치료 들어가면 바로 잡힙니다. 이게 이제 암과 통증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튼 악화될 때 이렇게 퍼져갈 때 급성 불이 타고 있을 때 칼을 건드면 확산된다. 그럴 때는 이제 잠잠하게 이제 재워서 수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암은 이제 수술 후에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대부분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잠전환 치료, 재발 방지 치료가 필요하다. 재발로 위험해지죠, 생명이. 직장암에서 간암 전이 돼서 이제 불치 상태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하다가 이 불치 상태에 빠지죠. 또 난소암 상태에서 유암 전이 돼가지고 현재 불치 상태, 시한부 2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2개월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유방암을 수술하고 폐에 그 다음에 뼈에 전이 되는 그런 불치 상태를 봅니다. 이분들이 암 진단 받았을 때 3년 전, 2년 전에는 불치 상태가 아니었겠죠. 그때는 치유 가능하겠죠. 근데 2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하다가 어떤 치료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암의 속성일까요? 치료의 후유증일까요? 여러분은 저는 모르죠. 그분은 상태를 못 봤으니까. 예. 근데 환자들이 알아야 할 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다음 강의가 수술 후에인데 수술 후에 전이 잠재암 치료한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갑상선암 이제 조기 진단해서 수술하고 왔을 때 전이 된 상태를 파악해갖고 치료한 케이스들 몇 케이스 있고 혀암 지금 치료해서 끝냈는데 건강관리 차원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설암 진단 받고 여기에 이제 페트 시트로 나타났는데 그 이전에 제가 여기에 암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나 MRI상, 페트상은 MRI상 안 나타나고 페트 CT상에는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학 봤을 때는 불투명하다. 의사가 말했을 때 이 정도 가지고는 암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 진단하고 그대로 팩트시트 결과 그대로 나와서 저를 믿고 치유해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잠존암 치유한 사례, 그 유암 3기 수술하고 치유한 사례에 자궁암 수술, 유방암 3기 절제 수술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 잠재암을 근치를 시켜야 암이 치유된다. 그래서 마무리 짓다 보면 암을 진단 받았으면 결국은 우리 병 왔다 하면 적어도 향후 치료 방향의 모색을 할 수 있다. 한약 진단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앞서 간암 환자처럼 어떤 환자처럼 수술 후의 상황들에서 예측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의거해서 치료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예? 앞서 이야기했어요. 간암 환자 지금 완치돼서 살아계셔요. 강경화는 치유가 되지 못하죠. 저도 암은 치유됐어요. 그분이 2009년에 오셨으니까 지금 6년 전이고, 수술은 2011년이었고, 재작년에 치유된 상태였고, 작년에도 오셨을 때 안정 상태를 가지고 있고, 수술이 이제 가능하면 필요하고, 수술이 안 될 경우는 이제 위험한 상태니까 암과 더불어 살아갈 걸 생각을 해야 하시죠. 이미 수술이 안 될 정도라면 3기가 아니라 4기고 위험한 상태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또 못할 상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암 환자는 이제 치료의 시작입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치료의 시작이에요. 요즘 진단이 오류는 거의 없어요. 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과거에는 15년 전만 해도 오류를 제가 바로 잡아서 최근에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초기 진단은 거의 오류가 없어요. 초기 진단. 뭔 말이냐면 암을 진단했다 하면 거의 암이다 이거죠. 암이 아닌데 암이라는 경우는 드물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강주에서는 암이었는데 서울 가니까 암이 아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제가 진단을 이제 한 분인데 작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2010년에 유방암 1기를 수술을 끝내고 이제 항암 치료 끝냈죠. 2010년이니까 벌써 4년 전이잖아요. 작년이니까 4년 전. 이분이 허리 통증으로 이제 306호에 입원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다 정의된 유방암이에요. 정의된 유방암. 그래서 환자에게 고지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진단이 제차에도 진단이 안 돼서 서울 가서 진단이 됐어요. 서울 가서 9월 3일 확진 진단이 됐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고 물론 이런 일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암의 진단을 받고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니까 그 치료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치료를 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